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종로시장의 좁은 골목을 휘감았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이슬비로 아스팔트는 축축했고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골목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누렇게 물든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가운데 허름한 리어카 한 대가 시장 입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태석 할아버지의 거친 손끝에서 붕어빵 틀이 맛깔스럽게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모닝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고 팥 반죽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김은 차가운 공기와 만나 하얀 안개처럼 피어올랐죠. 이 향기, 사람 속을 보여준단 말이야. 김태석 할아버지는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었습니다. 허름한 작업복과 낡은 모자가 그의 진짜 모습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죠. 아무도 이 소박한 붕어빵 장수가 강남의 빌딩 2채, 용인의 널찍한 토지, 그리고 수십억 원의 해외 펀드를 가진 자산가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총 80억에 달하는 그의 재산은 복대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낡은 수표 한 장으로만 그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태석 아저씨, 오늘 붕어빵은 더 달아요. 뭐 넣었어요? 건너편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박영숙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62의 나이에도 활기찬 그녀의 모습에 태석 할아버지도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죠. 비법이 있지. 오늘은 조금 달콤하게 만들어 봤소. 손님들이 좋아할까 싶어서 말이요. 태석 할아버지는 뜨거운 붕어빵 3개를 종이봉투에 담아 영숙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듯 붕어빵 하나를 조심스레 베어 물었죠. 역시 태석 아저씨 손맛은 따라갈 사람이 없네요. 이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강남 백화점에 내놓아도 되겠어요. 태석 할아버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영숙 씨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얼마나 현실에 가까운지를요. 하지만 김태석이 이렇게 시장 상인으로 살게 된 이유는 딱 하나, 그의 소중한 손자 김민호 때문이었습니다. 민호는 30살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부모님을 산악사고로 일찍 잃고 할아버지 손에 자랐습니다. 순박하고 착한 성품을 가진 민호는 태석 할아버지의 전부였죠. 하지만 그 착한 성격이 때로는 태석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민호, 너무 착해. 사람을 항상 믿으려고 하니. 태석 할아버지는 붕어빵 틀에 반죽을 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가 이틀 전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전화했을 때 그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의 순수한 마음을 누가 이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던 것이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시장 입구를 바라보았고 민호와 한 여성이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 옆에 젊은 여성은 세련된 외모와 말끔한 차림새가 돋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지영이에요. 윤지영이라고요. 민호는 자랑스럽게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지영은 28살로 유명 뷰티 브랜드의 마케터로 일한다고 했죠. 그녀는 계산된 듯한 미소를 지으며 태석 할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민호가 할아버지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드디어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태석 할아버지는 지영의 말투와 눈빛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겉으로는 스스럼 없이 친근한 태도였지만 무언가 진심이 닿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갑소.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먼. 자, 이건 내가 직접 만든 붕어빵이니 한번 맛보시게.
태석 할아버지는 갓 구운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지영은 미소 지으며 받았지만 가방에 넣기만 할 뿐 맛보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죠. 할아버지, 오늘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제가 준비해 놨어요. 민호의 제안에 태석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의 진짜 모습을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장사를 정리하고 세 사람은 민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지영이라는 이 젊은 여성이 민호에게 진심인지 이제부터 제대로 지켜볼 참이었습니다. 민호의 아파트는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습니다. 작은 테라스에서는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서재에는 민호가 디자인한 작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태석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손자의 안정된 생활에 안도했습니다. 할아버지, 편하게 계세요. 지영이가 요리를 좀 한다니까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지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죠. 내가 좀 도와주겠소. 이런 일은 혼자 하기 벅차니까. 지영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등 뒤로 숨긴 손에서는 미묘한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러서면서도 부엌 구석에 앉아 지영의 행동을 관찰했죠. 저녁 식사가 차려진 테이블에는 여러 반찬과 함께 불고기가 중앙에 놓였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지영이 준비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음식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즉석식품의 흔적이 느껴졌죠. 지영 씨, 요리 솜씨가 훌륭하네요. 우리 민호가 복이 많은 친구구먼. 태석 할아버지의 칭찬에 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죠.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은 바빠서 자주 해보지 못했어요. 민호도 알잖아요. 마케팅 업무가 얼마나 바쁜지. 지영은 민호를 향해 짧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지영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정말 열심히 일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마케터라니까요. 할아버지도 지영이 회사 화장품 한번 써보세요. 피부가 좋아질 거예요. 태석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대화 중에 지영은 연신 시계를 확인하고 때로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정작 이 자리보다 다른 곳에 있는 듯했죠. 그런데 할아버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민호가 말하길 요즘 시작하셨다던데. 지영의 질문에 태석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일부러 더 허름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억센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노인네가 집에만 있으면 뭐 하겠소. 나이 들면 움직여야 건강하다는 말도 있잖소. 요즘 세상이 워낙 팍팍하니 몇 푼이라도 벌어야지. 이 말에 지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죠. 민호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 채 열심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이 최고죠. 하지만 시장은 너무 힘드실 텐데. 그리고 시장이 좀 위생적으로도. 지영은 말을 흐렸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그녀가 하려던 말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가 시장에서 장사한다는 사실이 지영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을 테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지영은 소파에 앉아 민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녀는 시장 근처 음식점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민호야, 저번에 시장 근처 그 음식점 좀 기름지지 않았어? 난 그런 느끼한 음식은 소화가 안 돼서.
지영은 고기를 골라내며 말했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그녀가 자신을 향해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다는 것도 눈치챘습니다. 대화는 주로 민호를 통해 돌아갔고 지영은 할아버지에게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는 듯 했죠. 지영 씨, 민호와 어떻게 만났소? 태석 할아버지의 질문에 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 관련 행사에서 만났어요. 민호가 저희 브랜드 로고를 디자인하던 중이었거든요.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영의 말에 민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는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제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할아버지, 지영이는 제 작업을 항상 존중해줘요. 하지만 태석 할아버지는 지영이 민호의 손을 잡는 동안에도 휴대폰을 보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온전히 민호에게 있지 않았죠. 응, 고마워. 지영은 민호의 말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태석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인생을 잘못된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굳게 자리 잡았죠.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소. 내일도 일찍 일어나 장사 준비해야 하니까. 태석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아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배웅했죠. 할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지영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그녀의 눈을 정확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 씨, 한번 시장에 와보시게. 내 붕어빵 맛 좀 보고. 그의 말에 지영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님을 태석 할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면서 그는 민호를 위한 시험을 더욱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행복을 위해 지영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민호야, 너의 행복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확인해야겠구나. 태석 할아버지는 어두워진 거리를 걸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백만장자 신분을 완벽히 숨기고 붕어빵 장수로서 지영의 진심을 시험해 볼 것입니다. 종로 시장의 새벽은 일찍 시작됩니다. 늦가을의 싸늘한 공기가 골목마다 스며들고 상인들의 바쁜 발걸음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여느 때보다 일찍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민호야, 이번 주말에 친구네 간다. 서울 외곽에 있는 친구인데 오래 못 봤거든. 이틀 정도 있다 올 테니 걱정 말거라. 아침 일찍 전화로 민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호는 의심 없이 할아버지의 말을 믿고 즐거운 여행을 바란다고 했죠. 태석 할아버지는 이어서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야,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붕어빵 팔고 있다고 지영에게도 말해주렴. 나중에 지영 씨가 시장에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싶구나. 민호는 잠시 의아해했지만 이내 밝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지영이한테 말할게요. 근데 왜 갑자기 그러세요? 태석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우리 민호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더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지. 노인네가 좀 외롭기도 하고. 전화를 끊은 태석 할아버지는 리어카에 팥 반죽과 재료들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아침 그의 낡은 리어카 위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붕어빵 틀에서는 달콤한 팥 향기가 퍼져나갔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레 붙잡았죠. 어이, 태석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건너편 생선가게 주인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미소로 답하며 붕어빵 몇 개를 종이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달게 만들었소.
한번 맛보시게. 시간이 흐를수록 태석 할아버지의 붕어빵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요리사였던 시절의 솜씨를 발휘해 특별한 맛을 내는 비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반죽에 약간의 계피가루와 견과류를 섞어 더욱 깊은 맛을 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호의 전화가 왔죠. 할아버지, 지영이가 시장에 간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장사 시작했다고 하니까 걱정하더라고요. 태석 할아버지는 속으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첫 번째 미끼가 통한 것이죠. 그래, 고맙다. 오면 잘 대접할게. 통화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석 할아버지는 시장 입구에서 지영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함께 오지 않았고 지영은 혼자서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죠. 태석 할아버지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하며 붕어빵을 뒤집었습니다. 지영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챘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와서야 고개를 들었죠. 지영 씨 아니오? 어서 오시게. 지영은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민호가 시장에서 일하신다고 해서 정말 여기서 사시는군요. 그녀의 말투에는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일부러 허름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노인네가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소. 돈도 벌고 사람 구경도 하고, 지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시장 특유의 냄새와 소음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았죠. 할아버지, 이렇게 매일 나오시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민호가 걱정을 많이 하던데. 태석 할아버지는 그녀의 말이 진심인지 시험하듯 대답했습니다. 피곤하다고?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아. 사람이 일을 해야 건강하지. 지영 씨도 한번 도와볼래? 재밌을 거야. 지영은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잠깐만 들렀다 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옆 가게에 박영숙 씨가 다가왔습니다. 태석 아저씨, 손맛이 정말 대박이에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니까요. 어머, 이분은? 태석 할아버지는 영숙 씨에게 지영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손자 민호 여자친구요. 오늘 시장 구경하러 왔대. 영숙 씨는 반갑게 지영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반갑네요. 태석 아저씨 붕어빵이 종로에서 제일이랍니다. 꼭 맛보고 가세요. 지영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관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가 자리를 떠나자 지영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태석 할아버지는 갓 구운 붕어빵을 종이봉투에 담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 민호한테도 좀 주고. 지영은 마지못해 봉투를 받았지만 그녀의 손끝에서는 미묘한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태석 할아버지는 무언가를 확신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가끔 시장에 들러 할아버지를 돕곤 했지만 지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태석 할아버지는 지영이 몇몇 회사 동료들과 함께 시장 건너편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었죠. 태석 할아버지는 그들이 들리지 않을 만큼 거리가 있었지만 입모양과 표정으로 대화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영은
태석 할아버지의 리어카를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무언가를 말했고 그들은 모두 리어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태석 할아버지는 지영이 자신을 가리키며 무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할아버지가 붕어빵이나 굽네. 민호도 돈이라도 벌어야 할 텐데.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온 지영의 말에 태석 할아버지는 붕어빵 틀을 쥔 손을 멈추었습니다. 판 냄새가 타들어가기 시작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강남 아파트 살 줄 알았는데 시장이라니. 지영의 동료들이 키득거리며 웃는 모습을 보며 태석 할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타는 판 냄새를 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를 지갑으로만 본 거였군. 그날 밤 태석 할아버지는 시장 근처 작은 여관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두 번째 시험을 계획했습니다. 지영, 너는 민호와 어울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 태석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별로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손자를 향한 사랑의 별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종로시장은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특히 태석 할아버지의 붕어빵 가게 앞은 더욱 붐볐지요. 그의 붕어빵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약속한 듯 매일 같은 자리에서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오늘 오후에 특별한 손님을 맞이할 예정이요. 태석 할아버지는 붕어빵 틀에 반죽을 부으며 영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특별한 손님이요? 누구인데요? 내 손자 여자친구 말이요. 한번 도전해보라고 제안해볼 생각이야. 태석 할아버지는 리어카 옆에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알바 구함 하루 5만 원. 이것은 그가 지영을 위해 준비한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민호의 할아버지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인지 알아볼 명분이었죠. 오전 내내 리어카 앞을 지나는 사람들 중에는 팻말을 보고 관심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석 할아버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오직 지영의 반응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르신, 저 알바 자리 아직 있나요? 활기찬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이가 물었지만 태석 할아버지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이미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민호가 오늘 지영에게 알바 구한다는 소식을 전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2시경 지영의 모습이 시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지영은 평소보다 더 꾸민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캐주얼하지만 브랜드가 느껴지는 옷차림에 가벼운 화장을 하고 있었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태석 할아버지의 리어카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지영의 인사에 태석 할아버지는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지영 씨가 왔구만. 민호는 같이 안 왔어?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제가 혼자 왔어요. 민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중이라서. 태석 할아버지는 그녀의 시선이 리어카 옆 팻말에 꽂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아직 알바 구하셨어요? 태석 할아버지는 놀란 척했습니다. 아직 안 구했지. 지영 씨가 관심 있소? 지영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계산된 것인지 태석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할아버지, 민호한테는 비밀로 해요.
태석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 그것을 받아 허리에 둘렀습니다. 깔끔한 옷 위에 얹은 낡은 앞치마가 어색해 보였지만 지영은 최선을 다해 자연스러운 척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태석 할아버지는 붕어빵 틀 앞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간단해. 반죽을 붓고 뒤집고 손님에게 주면 돼. 내가 보여줄 테니 따라하시게.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조금 긴장한 듯 했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천천히 붕어빵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지영은 호기심 있게 지켜봤지만 직접 해보려고 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뜨거워. 반죽을 붓다가 기름이 튀어 지영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심해야 하오. 처음엔 다들 그러니 걱정 마시게. 태석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시범을 보였습니다. 지영은 마지못해 다시 시도했지만 반죽을 부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녀는 겨우 붕어빵 몇 개를 만들었지만 대부분 형태가 망가지거나 타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더럽게 힘들어. 지영은 작게 중얼거렸지만 태석 할아버지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진심은 저절로 나오는 법이지. 시간이 흐르면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일부러 지영에게 손님 응대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성이 없어졌습니다. 저기요, 이거 하나 더 주세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지만 지영은 퉁명스럽게 붕어빵을 종이봉투에 담아 건넬 뿐이었습니다. 미소도 친절한 말 한마디도 없었죠. 그녀의 눈빛에는 지루함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그런 지영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잠시 뒤 지영이 앞치마를 풀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영이 자리를 비운 사이 영숙 씨가 다가왔습니다. 태석 아저씨, 새 알바생이 영 아닌 것 같네요.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고. 태석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하지만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니 걱정 마소. 20분이 지나도 지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그것 또한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30분째 그녀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태석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소. 오늘 수고했소. 전화를 끊고 태석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지영의 행동을 통해 이미 충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포기했으니까요. 다음 날 민호가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지만 태석 할아버지의 눈에는 손자의 눈빛에 조금의 혼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지영이가 여기 왔었다면서요? 태석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잠깐 들렀다 갔지. 민호는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지영이가 할아버지 일 도와드리려고 했다고 하던데. 근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태석 할아버지는 붕어빵을 뒤집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지. 시장 일이 생각보다 힘들긴 하지. 걱정 마라. 민호는 뭔가 더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 대신 할아버지 옆에서 함께 붕어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민호의 손길이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영이 부모님께서 다음 주에 용산 레스토랑에서 상견례 하자고 하셨어요. 민호의 말에 태석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 좋구나. 가자. 민호는 할아버지의 간단한 대답에 놀란 듯 했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괜찮으시다면 지영이도 기뻐할 거예요. 태석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시험 끝났다.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왔어. 그날 저녁 태석 할아버지는 여관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맞춤 제작된 고급 양복과 금장 시계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양복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지영, 내가 날 뭘로 봤는지 보여줄게.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함께 손자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종로 시장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과 겨울 사이의 차가운 빗줄기가 리어카 위 천막을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젖은 손을 수건으로 닦으며 장사를 정리하고 있었죠. 오늘은 일찍 마치고 상견례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태석 아저씨, 일찍 정리하시네요. 영숙 씨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말이요. 영숙 씨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민호 씨 상견례인가요? 지난번에 민호 씨가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태석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요. 영숙 씨는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려요. 그런데 태석 아저씨 괜찮으시겠어요? 그 지영이라는 아가씨가. 말을 흐리는 영숙 씨의 표정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도 지영이 시장에서 보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걱정 마시오. 다 계획이 있소. 태석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리어카를 끌고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상견례 날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온 태석 할아버지는 민호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영이가 상견례 때 깔끔한 옷 입으시라고 부탁드려요. 용산 레스토랑이 꽤 고급스러운 곳이라서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옷 사드릴게요. 태석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손자의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지는 메시지였죠.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준비된 옷이 있었습니다. 여관 방 한 구석에 놓인 금고를 열자 고급스러운 맞춤 양복과 금장 시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내가 민호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확실히 보여줄 시간이구나. 태석 할아버지는 양복을 꺼내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착용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품격이 느껴지는 양복이었습니다. 그는 금장 시계를 손에 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시계는 아내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만 차는 특별한 물건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여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옷 사왔어요. 한번 입어보세요. 태석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민호야. 하지만 난 이미 준비해 놓은 옷이 있단다. 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비된 옷이요? 어떤 옷인데요? 태석 할아버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양복이 모습을 드러내자 민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런 옷이 있었다니. 태석 할아버지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노인네도 깔끔하게 차려입어야 할 때가 있지 않겠니?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는 말이다. 민호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할아버지가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으시면 지영이도 감동할 거예요. 태석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사랑은 마음으로 보는 거야. 옷은 그저 겉모습일 뿐이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할아버지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듯 했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그런 민호의 모습을 보며 더욱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오늘 상견례에서 모든 것을 밝혀야겠다고 말이죠.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고급스러운 양복 차림이었고 금장시계의 은은한 광택이 그의 품격을 더했습니다. 민호도 정장을 갖춰 입었지만 할아버지의 위험 있는 모습에 비하면 조금 수수해 보였습니다. 용산의 레스토랑은 예상대로 고급스러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고 실내는 차분한 조명과 고풍스러운 가구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고객들을 맞이했죠. 민호와 태석 할아버지가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이미 지영과 그녀의 부모님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부모님도 격식을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지영이 먼저 두 사람을 발견하고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태석 할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시장에서 보던 허름한 노인이 아닌 품격 있는 신사의 모습에 당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영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의아한 표정으로 태석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시오, 윤 사장님. 태석 할아버지는 지영의 아버지 윤상철 씨에게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상철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만 혹시 전에 어디서 뵌 적이? 태석 할아버지는 미소와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마도 30년 전 강남 부동산 협회에서 뵌 적이 있을 겁니다. 김태석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상철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설마 K타워의 김태석 회장님이신가요?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지영의 어머니 최미란 씨는 입을 약간 벌린 채 태석 할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지영은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호마저도 할아버지를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이제는 은퇴했습니다. 요즘은 종로시장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지요. 태석 할아버지의 말에 테이블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미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회장님. 아니, 회장님께서 왜 시장에서? 태석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의 눈빛이 지영을 향했습니다. 지영은 불안한 듯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상견례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코스 요리가 하나둘 테이블에 올라왔지만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은 모두 태석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고 지영은 평소보다 말수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김 회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을 하셨던 건가요?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천천히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부동산 개발과 해외 투자였지요. 강남 K타워와 용인 필지는 제 소유입니다. 그리고 몇몇 해외 펀드도 있고요. 그 말에 상철 씨와 미란 씨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영은 입술을 깨물며 민호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민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요. 태석 할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지영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식당의 조용한 재즈 음악만이 테이블 주변의 긴장된 공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용산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 태석 할아버지의 얼굴은 젊은 시절의 위엄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그의 목소리만이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민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죠. 태석 할아버지의 말에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와인 잔을 들어 목을 축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신지. 민호의 물음에 태석 할아버지는 손자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내 행복만을 바랐다. 부모님을 잃고 외롭게 자란 너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었지. 하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내 방식이 오히려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단다. 태석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붕어빵 장수였어. 내가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야. 태석 할아버지의 시선이 다시 지영에게 향했습니다. 지영은 이제 완전히 굳어버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태석 할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에 말끝을 흐렸습니다. 윤 사장님, 제가 시장에서 붕어빵을 팔면서 지영 씨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요. 태석 할아버지의 말에 지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지영은 서둘러 테이블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노련한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등 뒤로 묻어나는 불안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영이를 곤란하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민호의 물음에 태석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민호야, 조금만 더 들어보렴. 너의 행복을 위한 이야기니까. 상철 씨와 미란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지영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조금 더 창백해져 있었고 립스틱을 다시 바른 흔적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추스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지영은 자리에 앉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 씨, 민호를 정말 사랑하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테이블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영은 당황한 듯 민호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민호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태석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련된 통찰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에서는 민호의 할아버지를 외면했나요? 왜 친구들에게 시할아버지가 붕어빵이나 굽는다며 비웃었죠? 지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오해하신 것 같아요. 민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영이가 그럴 리 없어요. 태석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것이었습니다. 민호야, 때로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지.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이란다. 태석 할아버지가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려 하자 지영이 갑자기 손을 들어 그를 말렸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영의 부모님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붕어빵을 만들던 날 지영 씨가 하루 동안 알바를 했었지. 하지만 기름이 튀고 손이 더러워지자마자 저 못하겠어요. 시장일 제 스타일 아니에요라며 떠났소. 태석 할아버지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시장을 지나가며 결혼하면 강남 아파트 살 줄 알았는데 시장이라니라고 말했지. 이 말에 민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지영, 정말이야?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영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야, 그건 내가 한 말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나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 지영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녹음기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은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요. 민호를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그의 할아버지가 어떤 모습이든 존중했을 겁니다. 테이블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영의 부모님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민호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철 씨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가족들은 이만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군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집에서 지영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손자를 위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지영의 부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영도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지만 마지막으로 민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중에 꼭 연락할게. 오늘 있었던 일 모두 설명해 줄 수 있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지영과 그녀의 부모님이 레스토랑을 떠난 후 태석 할아버지와 민호만이 테이블에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런 식으로? 민호의 목소리는 상처받은 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민호야, 널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단다. 내가 평생을 잘못된 사람과 보내는 걸 볼 수 없었어. 용서해 주렴.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과 배신감이 가득했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보살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오늘은 너무 많은 일이 있었구나. 태석 할아버지의 말에 민호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레스토랑을 나섰고 가을밤의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태석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손자를 위한 사랑의 별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용산 레스토랑을 나서는 태석 할아버지와 민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을의 찬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고 강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민호의 흐트러진 마음처럼 불안정했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법이니까요. 할아버지, 저희 집에 가서 이야기 좀 할까요? 민호의 목소리는 갈라질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민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는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아직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호의 아파트에 도착한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민호가 준비한 차를 받아들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너무 심했을까? 민호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이제 보니 제가 너무 눈이 멀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영이가 그런 말을 했다니 믿기지 않아요. 태석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들어볼래? 모든 진실은 여기 있단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지영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할아버지가 붕어빵이나 굽네. 민호도 돈이라도 벌어야 할 텐데. 결혼하면 강남 아파트 살 줄 알았는데 시장이라니. 녹음 내용이 끝나자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지영이를 완전히 잘못 봤어요. 태석 할아버지는 손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호야,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상대의 좋은 면만 보게 되는 법이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민호는 고개를 들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다른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도대체 누구세요? 정말로 K타워 소유자이신가요? 왜 그동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태석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손자에게도 모든 진실을 말해줄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 민호야. 나는 강남 K타워와 용인 필지의 소유자, 그리고 해외 펀드 등을 포함해 약 80억 자산을 가진 사람이란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왜요? 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거예요? 태석 할아버지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내가 널 키웠지. 그때 내가 5살이었고 나는 이미 사업에서 성공한 상태였어.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의 위선을 보았단다. 돈 앞에서 사람들은 달라지거든. 태석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를 키우면서 나는 내가 그런 세상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어.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더욱. 그래서 내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기로 한 거야. 내가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민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이해와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위해 그런 일을 하셨다니. 태석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넌 내 유일한 가족이니까. 손자를 위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민호는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영이는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의심하신 건가요? 태석 할아버지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니, 처음엔 나도 그저 좋은 인상을 받았지. 하지만 세세한 행동들이 진심을 드러내는 법이란다. 시장 근처 음식을 기름지다고 표현하는 것, 나를 바라볼 때의 불편한 눈빛, 붕어빵 가게에서의 태도,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진실을 말해주었지. 두 사람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 사업을 시작한 방법, 민호의 부모님에 대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민호는 처음 듣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감동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영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받을래? 태석 할아버지의 질문에 민호는 잠시 고민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제 일은 정말 오해야. 지영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아, 이미 다 들었어. 녹음도 있고. 우리 그만하자. 너와 나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지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민호야, 기다려봐. 할아버지가 왜 그런 테스트를 했는지 생각해봐. 그건 공정하지 않아. 넌 날 속인 거나 마찬가지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지영은 볼 수 없었겠지요. 내가 속인 게 아니야. 할아버지는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그러신 거야. 넌 내가 부자인 줄 알고 접근한 거잖아.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은. 내 할아버지가 백만장자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겠어. 그건 함정이야, 민호야.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지영아. 내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배경을 본 거라는 증거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행복하게 살아. 민호는 더 이상의 대화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지영이를 잘못 봤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사랑했다니. 태석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야, 착한 게 잘못이 아니야. 진심을 배우는 건 평생의 숙제란다. 이번 일을 통해 넌 더 강해질 거야. 태석 할아버지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상처와 함께 새로운 깨달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회사로 출근했고 태석 할아버지는 다시 종로시장의 리어카로 돌아갔습니다. 영숙 씨가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태석 아저씨, 어디 갔다 오셨어요? 며칠째 안 보이셔서 걱정했잖아요. 태석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가족 일이 있었소. 이제 다 해결됐어. 그래요? 민호 씨랑 그 아가씨 일은 어떻게 됐어요? 태석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붕어빵 반죽을 저었습니다. 이제 민호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소. 가끔은 상처를 통해 배우는 법이지. 영숙 씨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태석 할아버지의 평온한 표정에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다시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팥 향기가 시장 골목을 채웠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음도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손자를 지키기 위한 시험이 끝났으니까요. 서울의 겨울은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종로 시장 골목에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상인들은 작은 난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태석 할아버지의 리어카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붕어빵은 이제 시장의 명물이 되었죠. 태석 아저씨 붕어빵 마음이 들어가 라는 입소문이 퍼져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민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영과 헤어진 후 몇 주가 지났지만 민호의 얼굴에는 이제 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죠. 민호야, 어서 와. 회사 잘 다녀왔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리어카 옆에 서서 할아버지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붕어빵 반죽을 붓고 뒤집고 손님들에게 건네는 일이 이제는 그에게도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붕어빵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손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태석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손맛은 속일 수 없는 법이지. 이제는 단골도 생겼단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붕어빵을 만들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점점 기울면서 시장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퇴근길에 들르는 회사원들, 방과 후 들르는 학생들로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백만장자 신분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세요? 민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석 할아버지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머리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백만장자야.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하단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느끼는 것. 이게 진짜 부자의 삶이지. 민호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지영이를 잘못 봤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건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태석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착한 게 잘못이 아니야. 진심을 배워가는 과정이지.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한 젊은 여성의 방문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소박한 차림새의 그녀는 쑥스러운 듯 리어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기, 붕어빵 3개 주세요. 태석 할아버지는 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물론이지. 갓 나온 붕어빵이야. 태석 할아버지는 붕어빵을 종이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여성은 봉투를 받으며 미소 지었고 그 순간 그녀의 가방에서 작은 배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소셜워커신가요? 민호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여성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종로 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셨죠? 민호는 그녀의 가방에 달린 배지를 가리켰습니다. 저도 아동센터에 디자인 봉사를 간 적이 있어서 알아봤어요. 여성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저희 센터도 로고와 홍보물이 필요한데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요,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제 명함 드릴게요. 민호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여성은 명함을 받아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김민호님. 태석 할아버지는 지연의 진실한 미소를 보며 무언가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영에게서 볼 수 없었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건 서비스야. 떡도 하나 가져가렴. 태석 할아버지는 갓 찐 쑥떡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연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떠났지만 그녀의 미소는 민호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지연의 아동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센터의 로고와 홍보물을 디자인하기 위해 지연과 여러 차례 만났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지연의 아이들을 향한 헌신적인 모습과 따뜻한 마음씨는 민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붕어빵을 사러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에게 붕어빵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정말 궁금해하거든요. 태석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자, 얘들아, 이리 와서 봐. 붕어빵은 이렇게 만드는 거란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태석 할아버지의 손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반죽 붓는 법, 뒤집는 법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을 밝게 채웠습니다. 지연은 그런 태석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붕어빵이 정말 맛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태석 할아버지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날 이후 지연은 종종 아이들과 함께 시장을 찾았고 민호도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저녁 태석 할아버지와 민호 그리고 지연은 민호의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세 사람은 웃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센터 홍보물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고요. 지연의 말에 민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즐겁게 작업했어요. 앞으로도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태석 할아버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의 눈빛에서 그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태석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슬쩍 말했습니다. 민호야, 지연 양 집까지 바래다 주는 게 어떻겠니? 밤이 늦었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지연은 미소 지으며 동의했고 두 사람은 함께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떠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어깨가 가까워지는 모습,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붕어빵, 사람을 이어주는구나. 태석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습니다. 손자가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으니까요. 한 달 후 태석 할아버지의 리어카 앞에는 민호와 지연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정식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민호의 말에 태석 할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기쁘구나, 민호야. 지연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민호 씨를 만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태석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덕이 아니라 너희 둘의 진심 덕분이지.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니까. 시장 골목에는 따뜻한 붕어빵 향기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태석 할아버지는 붕어빵 반죽을 붓고 뒤집으며 생각했습니다. 붕어빵처럼 사람의 마음도 겉모습이 아닌 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할아버지, 진짜 사랑을 알겠어요. 민호의 말에 태석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평온함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종로시장 골목은 여전히 분주했고 태석 할아버지의 붕어빵 리어카에서는 따뜻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 속에는 진실한 마음을 찾아가는 이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